오늘 시장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진행됐던 순환매가 이제는 좀 변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유심히 잘 고민해봐야 될 시점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현재 장세 흐름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국 1월 소매 판매 부진입니다.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0.4% 증가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동차 판매의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4위 키워드는 태양광주 동반급락세입니다. 최근 돋보이던 강세를 보이던 태양광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유로 재무장관 회의 취소입니다. 유로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되면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태양광주 얘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OCI 같은 종목도 바닥에서는 상당 부분 올라왔는데요. 오늘 비교적 세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주식만 빠진 게 아니고 글로벌 태양광 주식이 다 빠졌고요. 독일에서 이제 태양광 산업 지원금 축소한다는 얘기도 좀 돌고 있는데요. 자, 태양광 주식들 요새 많이 올라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께서는 태양광 주식 어떻게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태양광 주식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상승을 보인 이유로 한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종목, 그리고 거기서 별로 오르지 못한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OCI를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월 중순 이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웨이퍼라든가 셀 가격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약간 이제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세계 제2시장이죠. 독일에서 태양광 발전 차액을 좀 줄일 것이다. 4월부터, 이름은 이게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4월부터 좀 줄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이전에 4월 이전에 태양광 가수요가 좀 몰리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폴리실리콘을 비롯한 관련 제품 가격들이 약간 터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해외 태양광 업체들이 이름으로 해서 강력하게 올라졌다라는 건데요. 트리나 솔라라든가 LDK 솔라 같은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도 많이 올랐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OCI 같은 게 대차 거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빌려서 공매도를 한 것들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급하게 숏 커버링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급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의 상승에서 시장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다 펀더멘탈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태양광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 좀 안 좋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글로벌 동조화의 현상, 거기에 입각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발전 차익을 4월부터 축소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가수요가 몰렸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4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또 급하게 태양광 시황 자체가 좀 나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갑자기 이제 고개를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업황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너무 빨랐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이 될 때까지는 좀 당분간 태양광 주식들은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CI 같은 회사 워낙 낙폭이 컸었고, 또 이제 상승하니까 외국인 숏커버링 물량도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워낙 정책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글로벌 태양광주 움직임도 조금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태양광 업종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에 비해서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앞서간 업종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점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EU 재무장관 회의. 글쎄요, 그리스 추가 긴축 규모가 3억 2,500만 달러, 유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화로 환산해봐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4월 또 이제 선거 변수도 남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의도적으로 이제는 뭐 좀 그 디폴트를 시키려고 뭐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의구심마저 조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지금 뭐 유로존 그리스 상황 좀 어떻게 그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이라든가요, 미국의 뭐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이라든가요, 뭐 핀란드 하여튼 독일 위쪽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뭐 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특히 미국 쪽에서 뭐 그런 그 디폴트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고, 특히 미국이 요즘 경제가 좀 좋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금융시장이 좋으니까 이럴 시기에 오히려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주가 떨어질 때보다는 주가가 안정되고 올라가고 있을 때 해야지, 좀 파괴력이라든가 걱정거리가 좀 적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그 독일에서의 입장이 물론 공식적으로는요, 독일에도 공식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지원책, 그 국제금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원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맞추면 된다라는 얘기 적극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속내는 좀 다르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요, 분석하는 것들이 보면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독일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 민간의 섹터에서 계속해서 이제 손실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헤어컷이라는 비율로 나오면서 50%다, 70%다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면요, 여타 주변 국가들에도 뭐 거의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미 실제로요, 아일랜드는 그 자기네들도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그 인접 국가의 그 문제가 많은 쪽들도 나도 도와달라 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처음에 그리스 하나 도와주려다가요, 좀 그 완전히 그냥 쉽지 않은 상황까지 몰리는 거죠. 다 여기저기서 손 몰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독일에서 지금 모든 것을 틀어막고 있고, 자꾸 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나고 새로운 조건을 들여야 되고, 조건을 드는 것은 실제 뒤에 배후에 독일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의 진짜 속셈은요, 이건 정말 소설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빚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는 사람을 보면 계속 어려운 조건을 거는 거죠. 이것까지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무슨 조건을 내밀고, 무슨 조건을 또 다시 내밀고, 그렇게 되면 지친다는 거죠. 그리스가요.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해준다? 이렇게까지 안 해준다 그러면요, 결국 그리스가 나자빠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명목상으로 보면 독일은 도와줄 의도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리스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도와주면서 디폴트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디폴트의 가능성이 충분히, 물론 현실성이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최소한 그리스의 디폴트를 바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증권사가 바라보기는 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오늘도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을 지금 뭐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이학영 의원께서 이제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국은 몰라도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역시 같은 생각이신지요? 네,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이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을 쫓아가는 소위 커플링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 작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 분명히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더 올랐던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보면 그리스의 문제가 되면은요, 유럽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의 환율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걱정거리인데요.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이 하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올해 들어서요, 1.25달러까지 떨어졌던 유로화가요, 최근에 1.35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물론 또 최근 2, 3일은 뭐 1.32, 33 하면서 조금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잘 컨트롤되는 상황에서 유로존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유로화가 유지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뭐 논리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이머징 국가에서 어떤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 그리고 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서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좀 배제할 수 없지 않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무리 시장 뭐 현재까지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그리스 문제 일단 뭐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LCD 분사 삼성전자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뭐 LCD 사업 부문을 떼어내서 뭐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랑 합병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얘기를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반면에 이제 그 SD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2월 그 상반기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밤 사이에는 LP다 자금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학영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삼성 SDI는 약세, 뭐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삼성전자가 뭐 강세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찌되었건 간에 작년에 적자를 많이 봤던 쪽인데요. 그것을 이제 떨어뜨려 놓으면 그만큼 적자가 줄어드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재무제표는 조금 더 좋아지겠다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하겠는데요. 삼성 SDI는 약간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한 2주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한번 제가 코멘트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분명히 어떤 성장 동력의 하나의 큰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악재하는 건 분명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돈을 또 매각에 따른 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은 뭐 호재가 충분히 된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데 저는 일단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작년 이전까지는 워낙 5대5의 지분이었거든요. 삼성전자랑 SDI가요. 근데 이제 작년에 증자를 통해서 삼성전자로 주로 비중이 쏠렸죠. 그때도 한번 삼성 SDI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삼성전자로 다 매각하면서 삼성전자가 합병할 가능성이 있을 때 보면 그때도 또 한 차례 흔들거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새로운 재료는 아니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삼성전기도 딱 똑같은 경우를 겪었죠. LED 부분을 삼성전자가 갖고 가면서 주가 한번 떨어졌지만은요, 조정은 보였지만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면서 삼성전기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이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삼성 SDI도요, 물론 분명히 장기적으로 하나의 성장 동력의 축을 잃어버린 건 사실이지만은요, 그렇게 뭐 주가에 뭐 악영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그 돈을 갖고 2차 전지 쪽에 중대형은 지금 LG화학 대비 지금 1위가 아니거든요. 2위 수준이기 때문에요. 빨리 그 LG화학을 쫓아가겠다는 그런 투자를 적극적인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삼성 SDI도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삼성 SDI를 이렇게 선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객관적 입장을 보면은요. 그렇지만 삼성 SDI가 오늘 뭐 4%, 뭐 5, 6%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에는 뭐 분명히 호재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뭐 SDI 뭐 지나치게 너무 우려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시각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도 강합니다. 뭐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뭐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왔고 뭐 결정적으로 LP다 얘기가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IT주도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강세 띄는 종목들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일단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른 IT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뭐 지금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랑 다른 IT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어쨌든 일본 LP다가 지금 굉장히 5개 분기 연속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 2009년이죠. 2009년에 공적 자금이 한 1,400억 엔이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920억 엔을 4월까지 갚아야 됩니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만 업체라든가 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뭐 합병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는데 결국 그게 안 됐고요. 또 이 자금을 정부하고 좀 연장하는 그런 협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연장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이 920억 엔을 막지는 못하면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몰렸다라는 게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상승의 가장 큰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LP다를 일본 정부에서 여전히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살아남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아시다시피 뭐 라인 하나 까는데 한 3조 정도 들어가고 계속된 투자로 인해서 나노 공정으로 점차 내려야 되고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많은 금액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에 부닥친 거죠. 사실 LP다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뭐 20나노를 뭐 상용화했네 그랬지만 결국 그건 다 실패한 거고요. 점차 그 경쟁에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번엔 당장 살아나더라도 내년에 또 내후년에 언제 또 다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됐다는 것만은 우리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업계 4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스티븐 애플턴 CEO 상당히 지금 19년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그 CEO를 했었는데 이번 달 초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던 경쟁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은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좀 너무 급히 좀 오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아직 완전히 터닝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기서 그 바로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약간 좀 한 템포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IT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전체 시장하고도 좀 맞물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처지는 그런 흐름들이 여기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고요. 잠시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좀 변화를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킨 게임에서의 승자가 된 거는 뭐 거듭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엘피타 얘기, 이런 재료에 의한 뭐 일과성 상승은 조금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2020선 공방입니다. 오늘도 뭐 외국인, 수급상으로 뭐 외국인과 프로그래밍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은 오전에 매수하다가 다시 지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자, 2000선 올라오면은 주식을 편입하지 못한 국내 기관이 할 수 없이 주식을 편입할 거다,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아직 그런 현상은 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학영 의원께서 글쎄 뭐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수급부터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그 기관 투자가 이제 그 주식 비중이 적은 사람들은 사겠죠. 다만 문제는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요. 돈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주식을 살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2,000포인트 이렇게 안정되고요. 좀 어느 정도 조금 다져지는 모습 보이면 돈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신도 이제 슬슬요. 그렇지만 그 섣불리 그 투신에 돈이 많이 들어오겠거니 하고 기대해서 뭘 사는 것은 좀 뭐 말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제 저는 투신보다는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것이 이제 통계상 개인으로 잡히는 부분인데요. 개인도 이제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문형 랩이 열풍이 불었다고 제가 어제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게요. 재작년 가을부터 작년 여름까지요. 불과 1년 남짓 동안에 늘어난 게 순유입된 것이 자문형 랩에 1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결국요. 돈이 물렸다가 회복되면 팔고자 하는 심리는요. 뭐 펀드 투자도 마찬가지고 랩을 투자하신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투자 다 똑같고요. 전 세계 어느 투자가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투신보다도 개인의 매물 압박이 또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인데요.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논의가 됐지만요. 지금 개인의 유동성도 아니고 기관의 유동성도 아니고요. 100% 외국인의 유동성에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죠. 그것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뭐 엄청나게 쏩니다. 2천억씩 들어왔다 빠지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물론 비위험, 어떤 저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뭐 당연한 어떤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지만은요. 너무 그쪽이 심취하다 보니까요. 시장을 좀 왜곡시키는 역할도 분명히 악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오히려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뭘 사야겠습니까? 누차 한번 말씀드리다시피요. 지금은 외국인 중심이기 때문에요. 외국인이 살만한 주식을 사겠죠. 외국인이 사는 건 너무나 명확하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 많이 가니까 현대차는 좀 쉬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다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도 애플 컴퓨터가 잘 나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애플 컴퓨터 대신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얘기를 TV에서 엄청 많이 듣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애플 컴퓨터 얘기가 나올 때마다요. 한결같이 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애플 컴퓨터 관련주가 아니라 애플 컴퓨터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좋으면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네요. 뭐 관련주보다 해당 주식을 사라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오늘 증권주 같은 거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냉매 흐름은 굉장히 약화된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이 변한 건지 이성호 부장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은 계속 외국인들에 의한 유동성 장세는 저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기관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데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시장 내부에서 질적인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전까지는 올라온 주식들이 어떤 실적의 관계가 없이 상당히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주식들이 거기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주식들이 업황이 터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최근 실적 발표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정도 주가가 용납이 되는 주가인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의 그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지만은 2차 상승에서는 좀 보다 더 실적의 무게중심이 쏠린, 즉, 밸류에이션이 많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시장도 앞으로 이제 점차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실제적으로 태양광주들이 빠진다는 거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도 이런 걸 증명한다고 보고요. 오늘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서 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밸류에이션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몰려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점차로 이제 실적에 기반한 그런 어떤 장세가 좀 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폭보다는 펀더멘탈에 주목하라. 이런 정도로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